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정의의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제 승소 판결이 난 사례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이제 났는데 그 관리처분 계획을 하기 위한 기존의 이제 분양 신청 기간에서 연장 기간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20일 정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시행령에 20일 연장을 했었는데 그거를 통보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해당 당사자는 분양 신청 본 기간에 분양 신청 안 하고 있다가 조합이 분양 신청 기간 연장한 거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20일 연장을 하면서 뭐 이제 공지를 했죠. 이제 조합 뭐 홈페이지나 아니면 뭐 이제 그 게시판 같은 데 공지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통지를 안 한 겁니다. 이제 이게 재개발 조합이었는데 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연장이 된지도 몰랐으니까 내가 연장 기간에 다시 분양 신청을 했으면 조합원이 돼가지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게 그 기간이 있었는지도 몰랐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나가지고 계속 현금 청산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당신은 이제 조합원이 아니니까 나가라. 그러면서 조합이 이제 뭐 수용자가 신청도 하고 이제 되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는 분양을 받고 싶은데 이게 뭐 이제 분양 신청 기간 지났다고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된 건가 보다가 보니까 분양 신청 기간 연장된 걸 통보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건 위법하다. 그래서 그 위법한 사유를 그대로 가지고 만들어진 관리처분 계획도 위법하다라고 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해서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가 중요한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관리하고 처분한 계획입니다. 이제 뭘 관리하고 처분하냐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뭐 이제 시설물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토지들을 어떻게 철거하고 나중에 어떤 아파트를 짓고 그런 아파트를 누구에게 분양하고 또 얼마에 분양하고 다 적혀 있습니다. 그게 관리처분 계획이고 보통 이제 관할 이제 구청이나 시청이 인가를 받죠. 이제 그리고 인가제 관리처분 계획을 가지고 실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처분 계획이 만들어지려면 누가 분양 신청을 할지도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분양 신청 기간을 조합이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하세요.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죠. 이제 하세요 하고 그 시행령에서 도정법 시행령에서 20일 정도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한 번 하죠. 대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현금 청산자 줄이기 위해서 분양 신청 많이 받으려고 이제 독려를 하면서 받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내가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하는지 알아야지만 내가 분양 신청할지 안 할지 의사결정을 할 텐데 그게 제대로 통지가 안 되면 그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분양 신청을 토대로 한 관리처분 계획은 뭔가 하자가 있다는 게 이제 상식에 맞는 거고요. 그걸 법적으로는 위법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위법한 하자가 뭐 중대 또는 명백이 되면은 이제 그 관리처분 계획이 취소 사유가 되고 중대하고 명백하면은 이제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실제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매우 중요한 거는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그게 통지를 개별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공지만 됐다는 것도 명백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어느 사람이 조합 게시판에 가가지고 맨날 가가지고 얘 분양 통지가 됐는지 안 되는지 어느 사람이 맨날 홈페이지 가가지고 보겠습니까? 우리 집에 등기 우편으로 오고 그걸 내가 받았다는 걸 사인도 해가지고 인정이 되고 그 다음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정상인 거죠. 이제 이렇게 분양 신청 연장이 됐다는 게 개별 통지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게 되는 거고요. 그 중대하고 명백한 분양 신청 기간 미통지 하자를 없고 만들어진 관리처분 계획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이 무효가 되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관리처분 계획 다시 하면 돼요. 다시 만들어가지고 조합 입장에서는 분양 신청 다시 받고 관리처분 계획 다시 만들고 다시 관리처분 계획 총회하고 인가 받아가지고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아무리 짧아도 6개월, 1년, 보통 몇 년까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은 조합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고 조합원으로 받아주거나 보류분 같은 걸 많이 주거나 이제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뭐 진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협상의 지렛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조합이 끝까지 버텨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1심 지고 고등법원 지고 3심까지 가서 그러면 당신이 이제 협상하자 해가지고 원하는 금액 주고 취하해라고 해서 이제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 전에 이제 보류분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이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담을 말씀드리면 상대방 변호사가 이제 이 원고 당사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재미없다. 그럼 보류분 줄 테니까 한번 끝내봐라. 뭐 해봤자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반협박조 비슷하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변호사법 있고 변호사 윤리규정상 그렇게 전화하면 안 됩니다. 변호사가
쌍방이 있을 때 그 상대방 변호사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연락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윤리규정 위반이고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 뭐 이제 요즘 시참문화 법잘 알이죠. 변호사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의뢰인한테 연락해가지고 막 뭐 되는 것처럼 막 현란하게 현혹을 하면은 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변호사끼리만 쉽게 말하면 선수끼리만 연락하게 돼 있는데 직접 연락하는 것도 이제 윤리규정 위반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연락한다고 했을 때는 뭐 이제 그냥 너무 당황하거나 뭐 화내거나 그러실 필요 없고 아, 난 모르겠다 우리 쪽 변호사한테 연락해라 해서 이렇게 연락하는 게 가장 맞으실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관리처분계획 하자를 다툴 때는요. 관리처분계획 하자를 다툴 때는 관리처분계획 자체 하자를 다투기보다는 우리에게 적용된 관리처분 하자에 관련된 하자를 찾아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하게 되면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제 이미 분양시정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분양시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관련된 하자가 있으면은 전문 변호사에게 한번 문의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